자, 형식적, 논리적 풀이 방법 갈게요. 겨울방학 때 했던 내용 일부 있긴 한데, 자, 수능 출제의 대전제 조건이에요. 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첫 번째, 주어진 제시된 내용만으로 풀기. 자, 예를 들어서 제시문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됐어. 근데 원래는 세모의 반대는 역삼각형이야. 그리고 이런 이론들도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본문에는 동그라미하고 세모만 제시가 됐어. 그러면 동그라미가 아니면 세모고, 세모가 아니면 동그라미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실전풀이법 해주는 분들도 일단 해주긴 해줘요. 응? 자, 세모의 반대는 역삼각형인 건데요. 이렇게 반대인 건데요. 경제 이론을 아는 사람은 틀리고 모르는 사람은 맞고, 이게 무슨 수능이에요. 잘못된 거, 문제 잘못된 거예요. 맞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카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주체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해줘. 이제는 걔는 수능이 뭔지 모르는 애인 거야.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푸는 게 수능이야. 그건 학력고사 때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응? 자, 그래서 만약에 세모가 아니고 두 개만 제시된 거면, 세모가 아니면 동그라미고 동그라미만 아니면 세모,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지. 세모의 반대 이건데 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래서 만약에 동그라미에 해당이 되는 게 A가 있고, 세모가 B, C, D, E가 있고, F, G, H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럴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기억 이렇게 해놓고 기억이 아닌 것은, 그러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B인지 C인지 D인지 E인지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야, 하나씩. 그죠? 오래 걸리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될까? 정답 뭘로 제시될까? A로 제시되는 거야. A로. 그러니까 B, C, D가 아닌 거 고르시오. 그 말은 A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빠르지. 요거는 국어의 기술이라는 책에 나와요. 홍보하는 꼴이 되겠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관련도 없어. 근데 나름대로 팁이 될 수 있어. 당연하지 않냐? 네 개 다 비교하는 하나 딱 고르는 게 훨씬 명쾌하고 빠르지. F나 G나 H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 경우. 그건 문제 오류예요. 그건 고등학교 과정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 그건 문제 오류인 거야. 응? 자,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활용할 거야. 자, 두 번째. 정답은 무조건 한 개. 한 개 이겠거니 믿고 풀어야 돼. 복수 정답 있을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지. 역대 그런 적도 있고. 그러나 한 개일 거라고 믿고 푸셔야 돼요. 이거 조금 이따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세 번째, 문제와 문제끼리는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 일부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 책으로 다 보여주지는 않을 거야. 일부만 보여줄 거야. 특정 문제에서 맞는 선택지는 또는 보기에 있는 내용은 다른 문제에도 적용 가능해. 이 문제에서는 17번에서는 맞는 내용이 16번에 가서는 틀린 걸로 돼? 그럼 그건 문제 오류야. 그럴 일 없어.
다른 문제에서 맞는 내용은 그 맞는 내용을 끌고 와서 다른 문제에 가서 적용을 하면 그 선택지랑 그 맞는 선택지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건 틀린 거야. 이따 보여줄게. 아직 감이 안 오지? 응? 문제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던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 반드시 연결돼 있어. 그리고 다른 사설 모의고사나 내신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응?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기억 날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만약에 올바르지 않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택지가 있어. 이거 기억나죠? 자, 기호로 간단하게 표시했어요.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에요? 모르지. 모르는데 아니야 5번 맞아. 모르는데 원래는 모르는데 쭉 선택지를 이렇게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고를 수 있어야 돼. 이거를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못한 애들이 있더라. 왜 못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한데 밑줄을 못 치겠어요 그러더라. 그 짧은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못 고르는 거예요. 그럼 못하는 게 맞아. 핵심을 고르는 연습해야 된다 그랬죠? 실전풀이법은 핵심을 고르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돼요. 제목 따는 능력 하나만 있으면 돼. 근데 그게 진짜 어려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형식을 중시한다, 기교를 중시한다, 표현을 중시한다, 수사를 중시한다, 사상을 중시한다. 뭐만 달라요? 사상. 수사 몰라도 돼. 사상은 뭔지 알잖아. 그지?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유사하고 얘는 적어도 다르잖아. 답인 거야. 근데 보니까 그랬더니 보면 요렇게 네 개는 비슷하고 얘만 다르잖아. 그지? 그럼 두 가지인 거야. 그럼 가장 원래는 적절한 것 그러면 성립이 안 돼. 그런데 형식상 두 가지밖에 없어. 내용 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5번. 가장 적절한 것도 5번. 이해돼요? 자, 2단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이다. 세모는 세모이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응? 9평 뽑아줄까? 자, 요거 하고서 자, 말을 하지 말아야지. 녹화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볼게요. 자,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여기가 주어부가 될 수도 있고요. 부사구가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조건이 같은 거예요. 조건에 따른 결과값.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러면 둘 다가 똑같은 반대 상황이, 그러니까 앞에는 상황 또는 주어, 목적어 똑같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준은 동일해야 돼. 기준은. 이해 안 되면 예문으로 보여줄게요. 기준은 동일해야 돼. 그러면 만약에 일단 선택지들을 보니까 쭉 이렇게 봤더니 두 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치자. 둘밖에 없다고 쳐. 그러면 주어 분합 앞에 부사구가 반대인데 뒤에도 반대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얘가 틀렸다고 쳐. 그러면 주어부가 반대인데 서술부도 반대잖아. 그럼 얘도 틀려야 되는 거야. 그럼 문제 오류.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다고 치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제시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요즘에. 그게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인강을 많이 들으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강 강사들이 얘기를 잘못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수능은 제시문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요. 제시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말이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라 그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요. 제시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라고 카이스트에서 말을 해. 그 말이 제시문 읽고 문제 푸세요 그 뜻일까요? 그렇게 풀면 시간에 못 풀어요. 내가 그랬잖아. 수능은 시간 싸움이라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국어가 시간 싸움이 제일 커요. 시간적 압박감이 제일 큰 과목이 국어야. 수학 시간 모자르니? 그럼 1등급이야 그거는. 최상 1등급부터 안 모자라. 2, 3등급 시간 안 모자라 솔직히. 두세 개 버리면 돼. 그럼 아무 30분 남아 그러면 솔직히. 무슨 시간적 압박감이야. 근데 수능장에서는 시간적 압박감 느낄 수도 있어. 왜 그럴까? 못 풀 거를 매달리니까 그러면 못 풀 거를. 그러다 풀 수 있는 걸 못 풀지. 그럼 시간적 압박감 갖는 거야. 그럼 시간 망치는 거야. 그럼 3등급, 2등 떨어지는 거야 그냥 자체로. 근데 국어를 어려워도 풀라고 하니까 웃기는 얘기고. 두 번째, 제시문을 읽어? 그러면 시간 날아가는 거야. 어려운 걸 막 풀은 제시문을 막 읽고 있는데 이해도 안 됐는데 문제는 안 풀리지. 압박감 갖지. 응? 쫄리지. 이러다가 날림으로 막 읽다가 해가지고 잘 맞을 수 있는 것도 날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6구는 100점 100점 맞고 수능에서 3등 나온 학생들이 생기는 거야. 응? 제심을 이해하면 문제가 풀려라는 말은 수능은 요 제시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문제를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을 갖고 설명하지 마세요. 이의제기하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의제기하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여기 주어진 대로 문제를 냈으니까 그렇게 풀라는 그런 뜻이지 제시문을 읽고 문제를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직접 시간을 풀고 이런 연습을 안 해본 인간들이 학생 입장에 빙의를 안 해본 인간들이 그 말 그대로 따다가 제시문을 읽으면 본문이 이해되니까 제시문 읽고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실전에 80분 내에 못 풀어요. 평상시엔 할 수 있을 수 있어. 평상시엔 가능한 애들이 있어. 빨리 푸는 애들이요. 지금도 50분에 푸는 애들이 있어요. 3월달부터 50분에 풀어. 부럽지? 근데 100점이야. 6, 7월쯤 되면 한 65분 정도 푸는 애들 생겨요. 100점이에요. 근데 걔들도 수능 가면 80분이 모자라요. 왜? 계속 말했잖아. 뭐 때문에? 긴장감, 압박감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그 제시문 읽고 있으면 제시문 머릿속에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안 들어와.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무엇에 초점을 맞출지를 알고 가야 문제를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야? 핵심을 찾는 능력. 선지 보기를 보고 핵심을 탁탁탁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뭐 보면 되겠구나. 근데 요즘 애들이 그게 안 돼.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제시문 읽고 푸세요로 착각하고 있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예전에는 열에 1명 정도가 본문 먼저 읽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열에 9명이 본문 먼저 읽는데 걔들은 되게 다 문제 끝까지 못 풀어. 적어도 막 한두 지문은 못 풀어. 그러면 점수 안 나와. 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쉬운 지문이야. 내가 잘하는 지문이야. 예술 지문이야. 그럼 그냥 읽어도 돼. 너무 잘 알아. 안 읽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안 읽어도 될 수도 있지. 그래 반드시 읽어야 돼. 그 편집부에서 내는 경우가 있어. 현재형을 과거 미래형을 현재형으로 바꿔가지고 답을 바꿔.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이 그랬어요. 본문이 봄을 바라고 섰는 미래의 의미거든. 그거를 봄을 바라보고 섰는 이래가지고 선택지가 현재라는 말이 들어간 게 답이 되게 문제를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오류라고 개기면 안 돼요. 문제를 그걸 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시문을 만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맞게 문제를 설계한다 그런 뜻이지 제시문 읽고 문제를 풀어라 그 뜻은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응? 자, 요거를 말로 좀 바꿔줘 볼게. 자,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 듯 못해. 말로 다시 바꿔줄게. 혹시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사람도 있는 거죠? 좀 지겨울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 A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내용을 중시하고 B라는 사람은 형식을 중시한다라고 써 있는데 선택지 보니까 A, A, B, B, A, B 이런 식으로 나왔어. A, A, B, B, A, B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선택지 다 보니까 A하고 B밖에 없어. 만약에 A, B, C, D, E 여러 명이다. 그러면 적용 안 돼요. 근데 2명밖에 없어. 그리고 내용상 다르면 나머지 선택지 쭉 보니까 두 사람이 반대 관점인 것 같기는 해. 그럴 때만 성립하는 거야. 여러 사람이면 안 돼. 물론 여러 사람한테도 돼. 근데 그건 또 다른 방법인 거니까 이건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부터. 그러면 자 A, B가 나머지 선택지 관계를 보니까 둘이 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내용 원칙도 반대라고 볼 수 있죠. 자 A가 만약에 틀렸다고 쳐보세요. A가 내용을 중시한다고 틀렸다고 쳐봐. 그럼 내용을 누가 중시해야 돼? B가 중시해야지. 그럼 B는 형식을 중시한다도 틀린 거죠? 이해가 되죠? 준이 됐어요?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야. 그럼 문제 오류. 그러니까 둘 다 맞다고 치고 문제를 풀어야 하면 성립이 된다 이 말이야. 문제가. 이제 됐죠? 자, 보기 지금 9월 걸로 예를 들어 드릴 거예요. 9월 걸로 6월 거 말고 9월 걸로 예를 9월 걸로 뽑아서 쓸까 싶기도 한데 자 6월은 풀게 하고 9월 걸로 예문을 들어 드릴게요. 필요하면 시험 좀 봐드리고 자 보기 문제를 풀 때 자 보기가 제시된 문제는 뭐 보기를 먼저 풀든 보든 뭐 제시문을 먼저 보든 본인 기호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학력고사는 과거의 학력고사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보기가 다 있어야 돼.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다 있어야 돼. 그 중에 선지 구성을 보고 오늘은 누구의 이론을 가지고 낸가를 골라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서 학력고사예요. 여러분 머리에는 보기가 없잖아요. 학자들 이론이 쫙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교과과정이 그래요. 그래서 보기를 준단 말이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지 기준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줬는데 기준을 무시하고 본문부터 보라고요? 그럼 안 돼요. 독서도 가능하고 문학도 다 가능해요. 자 반드시 보기 먼저 보는 거예요. 보는 순서는 이래. 문학의 경우에 제목 먼저 보는 거예요. 독서는 제목이 없잖아요. 자 문학은 제목이 있잖아요. 작가와 제목 보는 거예요. 작가 보면 뭔가 힌트가 될까요? 안 되죠? 되면 좋고. 우리가 몇 명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현대시인이다 그러면 이육사, 윤동주, 김소월, 백석 이런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있어? 김영남 떠오르는 거 있으면 그거 갖고 가는 거야. 정철, 뭐 박인노 뭐 이런 사람 나온다. 그럼 뭐 이런 사람 아는 정보는 딱 가지고 가는 거야. 제목 봤어. 제목은 수능엔 괄호 속에 제목에 한자를 써줘요. 단행본 문제집에는 안 나와요. 수능엔 괄호 속에 한자도 써줘요. 한자를 보면 문제 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본문 안 보고 제목만 보고 답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자 공부도 하라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하세요. 마지막 기회예요. 자, 부수한테 215자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가 있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보기가 있는 문제는 문학에 최대 5개가 나왔다. 보기가. 그중에 한 4개 정도는 보기만으로도 답이 나와요. 선지하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자체로 답이 나와요. 대개 그게 3점짜리예요. 근데 난이도는 쉬워요. 푸는 방법만 알면 거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보기의 내용과 나머지 옳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문제에도 적용. 그럼 지울 수 있는 것도 생기겠죠? 이따 보여줘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지의 구성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선지의 구성은 견문장으로 돼 있어요. 자, 견문장으로 돼 있는데 요즘은 이게
조금 더 복잡해져요. 견문장을 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고,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 이렇고, 다는 이렇고, 이렇게 복잡하게 6개로 쪼개놓기도 해. 그러니까 다 비교해요, 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가번만 가져가든가, 나번만 가져가든가, 다번만 가져가든가, 하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구조는 이래요. 기본 구조는 앞에를 이렇게 잘랐을 때 앞에는 대체로 표현 방법이나 어떤 인용된 시어나 식구 이런 것들이 나오면 글씨 너무 작은가요? 볼 수 있죠? 뒤에는 거기 어떤 의미라던가 순서대로 하면 표현이니까 효과라던가 시어의 어떤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앞에 보기에 어떤 내용이 있어.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여기도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같아야 돼. 그럼 맞는 내용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연의 통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꽃의 동함으로써. 꽃이 자연인 거 모르는 사람 어떻게 그런 인간 없겠죠? 근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봉건적 요소 이랬는데 혈연지연적 요소가 나와. 그 혈연지연이 봉건적 요소인 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지식이 있으면 좋지. 그럴 때는 모를 때는 근데 문장 구조로 찾아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단어를 몰라도 앞뒤 단어가 똑같게 돼 있어. 그러면 나머지가 같을 거겠군 하고 고르면 돼. 시간 되면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요. 이따가. 자, 근데 여기가 달라. 그럼 틀린 거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건 다른 분도 해주신다고 하던데 작년 9월 때문에 내가 이거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가정법으로 돼 있어. 가정으로. 뭐뭐라면 초장에 뭐가 뭐뭐를 의미한다면 이렇게 나왔어.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가정이죠. 가정인데 뭘 확인해? 이게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낭비예요. 작년에 학생들이 이걸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시간을 버리고 있더라도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응? 응. 자, 그래서 이건 올해 추가한 거예요. 작년 9월 이후에.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한번 기본적으로 갈 건데, 그 준이는 강호가도에 대한 개념을 안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강호가도는 까지만 설명하고 문제 적용 한번 해볼게. 자, 강호가도 개념은 사실 거의 매년 나와요. 가사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는 이제 뭐 간민가라든가 이런 것처럼 조선 후기 현실을 풍자하거나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같이 엮이는 시조가 나오면 그 중에 한 개 정도는 강호가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강호가도에 대한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근데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 자, 우리 배웠어. 아는 사람들은 대답해 주세요. 조선 전기 시가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그거를 강호가도라고 한다. 조선 전기의 작품이 수능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되게 귀족이 쓴 거예요. 귀족들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죠. 돈 있는 애들이에요. 귀족은 돈 있잖아요. 양반. 걔들 일 안 해. 땅에서 나오는 세금 받아서 사는 애들이야. 공신전 이런 거 받은 애들이란 말이지. 응? 그래서 얘들은 태도는 그래서 그러니까 안분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강호가도에 나오는 주된 정서는 강호한정. 강호한정이 뭐예요? 수련. 좋아, 고마워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공간이긴 해. 그런 공간이긴 맞아. 그거 맞아. 맞는데 강호한정 자체는 강거우수는 자연, 한정은 한가로운 정서.
자연을 벗삼아 즐긴 한가로운 정서. 이게 강호 안정이에요. 그 다음에 태도는 안, 분, 지, 족. 가난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감군은이에요. 감군은이 있으면 현실 정치에 관심이나 미련이 없다 그러면 안 돼. 있다. 사대부라고 할 때 대부는 관리라는 뜻이에요. 임금이 그러니까 은둔에 살다가도 임금이 과인 힘들이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고 가서 도와드려야 돼. 그게 사대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관심이나 미련이 있다. 근데 다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자, 공간을 조금 이동시킬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자, 고려마가 조선후기는 안 할 거예요. 조선전기 강호가도만 할 거예요. 자, 이때 조선 전기 작품에 나오는 자연이 뭐의 세계냐? 요거 할 거예요. 이게 그거야. 자, 풍류의 공간이에요. 풍류의 공간이에요. 자, 풍류가 뭘까요? 그게 수련이에요. 그게 수련이에요. 자, 풍류를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보면서 술도 한잔하면서 운치 있게 즐기는 거 이따오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즐기면 운치 있게 즐기는 거냐? 술 먹고 옆에 기생 끼고 엉덩이 툭툭 치고 그러면 풍류냐? 아니죠. 화랑도를 뭐라고 한다고? 화랑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풍류도. 화랑이 뭐 하러 다닌 거야? 풍류를 하러 다닌 거야. 화랑이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기생 엉덩이 치고 그랬니? 아니요. 걔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김유신 뭐해? 김유신 뭐 하러 다녔냐? 싸우러. 무예수를 하러 다닌 거잖아. 관창 뭐 하러 다녔냐? 싸우러 그래. 그래. 근데 주구장창 싸움만 하겠니? 뭐도 하니? 수련. 공부도 해야지. 조선전기에 공부하는 건 뭘 공부하겠니? 나라일. 그래, 그 학문이 무슨 학문이겠니? 조선은 무슨 종교가 뭐야? 국교가? 유교. 성리학 공부하러 다녀야지. 그래서 시조를 공부하는데 갑자기 공부하는 내용이 나와. 그게 뭐야? 풍류. 그게 풍류라고. 술 처먹고 노는 게 풍류가 아니야. 물론 조선 후기로 가면 그것도 맞아. 어느 정도 맞는데, 왜냐면 평민 가격이 나오니까 맞는데, 조선 전기는 풍류 그러면 술 처먹고 놀고 운치, 뭐 어디까지가 운치야 도대체. 그렇게 주관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자, 풍류는 자기 수양을 하는 거예요. 겨울방학 때 한번 정리 다시 할 거예요. 개념어 정리 다시 한번 또 해드릴 거예요. 호연지기를 닦는 걸 호연지기는 뭐지? 크고 호탕한 기상. 호연지기예요. 덕을 닦는 거예요. 공자, 맹자 등 또 성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군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의 어떤 학문, 방법 이런 것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예요? 탈속이에요. 탈은 뭐야? 벗어나다. 속은 뭐야? 세속적인 거. 팝. 속세. 어디까지가 속세냐? 돈. 그래. 근데 우리 공간을 하긴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걸로 부귀공명. 수도도 되긴 되지. 근데 수도 되는데 그 두 가지로 나눌 거야. 부귀공명에서 벗어나는 게 탈. 그지? 그러면 그 수도 그랬는데 자, 탈속에 두 가지가 있어. 육체적 탈속 또는 정신적 탈속. 너무 세분화시킨 것 같지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가버는 육체적 탈속, 나버는 정신적 탈속 이렇게 해가지고. 응? 자, 육체적 탈속이라고 하는 건 아예 벼슬 그만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이나 또는 고향으로 내려간 거야.
거기서 전원생활을 한다거나 산속에서 지내거나 강가에서 지내거나 이러면서 고기 낳고 뭐 이런 거야. 정인적 탈속은 은퇴 안 했어. 벼슬 하고 있어.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걸 추구하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언제가 조선 전기냐? 어떤 사람이 조선 전기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팁인데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일단 제목이 있으면 조선 전기 확률이 있는데 고시조는 단시조 이런 거는 제목이 꼭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니고 연시조는 제목이 있어요. 연시조는 강호사시다 뭐 이렇게 제목들이 있는 거 있잖아. 뭐 우리 알고 있는 제목 배운 연시조는 뭐가 있을까? 가시. 아니 그런 거 말고 시조, 연시조죠. 윤성도 시조 이런 것도 배웠고, 그렇죠? 도사 심지어 도산시부 이런 것들도 전반부는 강호가도에 해당돼요. 고산국어관 이렇게 제목 있는 것들은 대체로 강호가도인 거예요. 자, 학문적인 내용이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긴 한데, 자 제목이 있거나 작가 이름이 확실해. 아 그런 건 안 돼. 3위. 이거 없애야 되겠네. 이거 어떻게지? 아 근데 우리 정철 작품을 알잖아. 삼인국, 송민국 이런 거는 강화도는 아니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잖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잖아. 그런 거 강화도 아니야. 관동별국, 삼인국, 송민국, 성삼별국, 장진주사 다 정철 거야. 장진주사는 좀 빼고 얘는 약 풍류가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임금 그리워하는 거야. 자, 성삼별국은 강화가도다. 성삼별국. 근데 그래 강화가도 흐름 중에 마지막에 흐름에 해당되는 게 성삼별국이야. 가사에서 강화가도에 해당되는 건 상층국, 면왕정각, 관동별국, 성삼별국. 관동별국. 아 관동별국 관동 가능해. 자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전기 확률이 높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자연은 되게 뭐의 세계라고요? 풍류의 세계.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님은 누구라고? 주로 임금. 그럼 원망의 정사하겠다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럼 역적이야. 사약 먹고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자 근데 참고로 근데 기생은 안 돼. 기생 안 돼. 기생 아는 애들 누구 있니? 황진이, 명월이, 그지? 명월이 황진이에요. 홍랑이, 계랑이, 홍랑, 계랑, 한우. 한우라는 애가 있어. 찬비라는 뜻이야. 우리나라 소라는 뜻이 아니고. 자, 그런 애 기생이 있고 가사에도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생 나오지. 기생 쓴 작품들은 우리가 배운 거 그런 거밖에 없어. 계랑, 홍랑, 명월, 황진이, 한우. 그거 말고 나오는 작품이 있나? 뭐 그런 정도예요. 자, 그 밖에 그 다음에 부녀자, 일반 여인들은 강화가도의 확률이 거의 없어. 부녀자 작품 중에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고전 수필이 있긴 있어. 있는데 여자는 임금 걱정할 일이 별로 없어. 남편 걱정 이런 거 하지. 그지? 그 다음에 평민가객 써드릴게. 그래도 좀 많긴 한데 평민가객 떠오르는 애가 누구 있을까? 김천택. 얘가 청구영을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김수장 해동가요 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박효관이 스승이고 안민영이 제자인데 요 둘이 쓴 책이 가곡 원류. 요 세 개를 묶어서 3대 시조집이라고 그래요. 얘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동시에 JYP, SM인 거예요. 돈이 많죠?
돈이 많죠. 그래서 원래 조선 얘들 후기 사람들이거든. 조선 후기로 가면 평민들이 노래하는 거는 되게 양반에 대한 풍자 비판이에요. 요게 욕. 응? 아니면 그 남편에 대한 뭐 사랑, 걱정 뭐 이런 거죠. 주로 그런 건데 얘들은 돈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돈 있는 애들은 정치판 욕 많이 안 해. 지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거기에 같이 먹고 사는 새끼들인데 뭔 욕을 하겠냐, 그지? 아유, JYP 부정하는 내용 들어가면 안 돼. 요새 그 장관에 했는데. 자, JYP 아이돌 왜 키워?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 그 노래 안에는 이상을 꿈꾸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는 있어. 이상, 꿈. 뭐 사람들 위로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 그지? 뭐 하이브 BTS다 그러면 사람들 위로하는 내용이라든가 꿈을 가지라든가 이런 내용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자기 어떤 좋아하는 음악도 하겠지만 돈도 벌려고 하는 거지. 뭐가 먼저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근데 일단 팝은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대중인데? 돈 벌려고 글 쓰는 사람은 통속 작가지. 자기를 순수 작가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아티스트 이름 사실 좀 그래. 근데 뭐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응? 뭐 요즘은 다 아티스트지 뭐. 뮤지션 그러잖아. 아티스트 그러고. 한 20년 전에는 다 딴따라였어. 딴따라라고 했지. 인정 안 해줘. 다 부정적으로 그랬지. 근데 음악하는 사람 등등 중에서도 아주 걸출한 사람들이 있지. 응? 엊그저께 가다 보니까 존 레논 얘기 나오던데. 응? 그 비틀즈냐? 나는 그쪽 잘 몰라. 그렇긴 한데 어쨌든 BTS도 그렇잖아. 응? 노래만은 내가 잘 몰라. 근데 일부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뭐 희망을 준다거나 자기 스스로를 좀 사랑하라거나 뭔가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런 내용 자체는 되게 좋지. 근데 통속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는 탈속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부 풍류는 가능할 수 있어. 이때 풍류는 수양 후현직 이런 쪽보다는 그냥 풍치, 그냥 진짜 즐긴다. 17세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즐긴다고 해도 돼요. 15, 16세기는 이런 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면왕장가 이런 건 이런 거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후반부가. 그 다음이 고려 3은 이거 빼자 씨. 나오지도 않아. 고려 3은 떠오르는 게 누구니? 3은이요? 적어줄까? 그냥 고려 3은. 이게 내가 왜 적어줬냐면 이건 내신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넣고 강호도랑 성격이 다른 거 내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강호도 아니야 이런 거 있더라고. 응? 자, 고려 3은 이게 3자가 숫자 3 쓴 거야. 한글로 써줄까? 고려 3은. 고려에 은자 들어가는 3명 그 말이야. 포은 정몽주. 포은 정몽주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다음에 목은 이색. 그 다음에 야은 길재. 이런 사람들은 500년도 흡질 필마로더라도 그게 길재 아닌가? 그죠? 이런 사람들 노래는 뭐 고려에 대한 회고라든가 절개를 다짐하고 이런 내용이지 자연을 즐기고 이런 내용 아니에요. 고려 말이에요. 이거는 고려 말인데 무슨 강호 전혀 달라. 고려 말의 작품 왕조의 말은 사회가 개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를 걱정하는 내용이거나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실 담고 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이거나. 조선 전기는 기틀을 잡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가난해도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나라에 충성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는 거고 지배념이 나오는 거고. 응? 자, 이런 식으로 찍으면 돼요. 자, 요걸 가지고 구평 문제를 가지고 몇 개를 보여만 드리고
6평을 풀 시간을 오늘 못 주는 거 아니냐? 자, 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 끊고 9평 할게요.